안녕하세요. 저는 선호칠의 대표 김선아입니다. 저희 선호칠은 오칠과 나무로 건강한 조리도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칠로 조리도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서 많은 고객님들을 만나 뵙게 되는데요. 많은 고객님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이 고객님들이 오칠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신다는 겁니다. 오칠이 아예 뭔지 모르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또는 오칠을 아예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에요. 틀리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칠이 무엇인지, 오칠이 어떤 건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칠은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입니다. 온나무가 있습니다. 두릅나무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그 온나무에 상처를 내서 나오는 진이 옷 또는 칠이라고 하는데요. 오칠이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이고요. 칠이라는 말은 한자로 옷을 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칠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페인트나 물감을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칠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옷 또는 오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나무에 상처를 내서 나온 그 옷을 나무나 천이나 종이에 바르게 되면 굉장히 뛰어난 방수력이 생겨요. 물이 스며들지 않고요. 거기다가 살균과 방수의 능력까지 생겨서 그 곰팡이가 생기지 않고요. 썩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칠은 환경 호르몬이 없는 자연의 원료이면서 방수와 살균의 능력까지 뛰어난 원료이기 때문에 오칠 신의 선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먹을 수 있으면서 항균과 방수의 기능이 있는 온나무는요, 동양에서만 자랍니다. 동양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에서만 자라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서양 분들께 저희가 오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분들께 오칠에 대해서 그래도 설명을 드리면 맞아, 그거 굉장히 좋은 거야. 맞아, 항균 능력 있어, 살균 능력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외국인 분들께 오칠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잘 못 믿으세요. 막 언빌리버블 막 이러세요. 그런데 이 모든 능력을 저희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엄청난 능력에 굉장히 놀라워 하십니다. 이렇게 믿기 힘들 정도로 사람에게 좋은 원료가 오칠인데요. 안타깝게도 오칠이 그 사람에게 해로운 화학칠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오칠이 아닌데 오칠인 척하고 팔리는 제품들이 시중에 많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 보시고 오칠은 화학칠이다 라고 오해를 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칠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입니다. 옛날부터 약으로도 먹어왔고요. 먹으면 몸을 따뜻하게도 하고요. 또 어혈을 풀어주기도 하고요. 음식으로도 만들어 먹었습니다. 봄에 온나무에 새싹이 나오면 그걸 뜯어서 삶아서 무쳐서 나물로도 먹었고요. 또 나무는 베어다가 닭이랑 같이 끓여서 오닭이라는 보양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칠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먹고 있는 자연의 식재료입니다. 한마디로 오칠은 환경 호르몬이 없는 자연의 원료, 그 순수한 자연인 거죠. 먹을 수 있는 칠,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매력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더 엄청난 매력이 바로 방수와 살균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오칠은 방수와 살균의 능력 말고도 더 많은 능력들이 있지만 저는 여기서 방수와 살균에 대해서만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수 능력인데요. 오칠한 제품은 물에 담가두면 물이 절대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만 담가놨을 때 뭐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요. 몇 년을 담가놔도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간혹 손님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오칠 제품을 샀는데 물에 담가두시면 안 돼요 라고 그랬다던가 뭐 아니면 사용하다가 가끔 기름칠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방수가 되는 거라면 그것은 오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칠이 아예 아니거나 오칠을 칠했어도 아주 희석해서 연하게 칠한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오칠을 했다고 하면 무조건 다 방수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오칠도 희석해서 칠한 것은 방수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칠의 함량이 적으면 방수의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중에는 이렇게 희석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오칠은요, 진짜 진하게
여러 번 두껍게 칠을 올려야만 방수의 능력이 생기고요. 또 이렇게 방수 능력이 있는 오칠만이 살균의 기능이 있어요. 정말 칠을 잘해서 그 살균의 기능, 다시 말하면 항균의 기능이 생긴 오칠 제품은요, 1000년이 지나도 곰팡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썩지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대단한 것은요, 이렇게 오칠을 한 제품만 안 썩고 곰팡이가 안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세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오칠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놓으면 썩지 않는다, 상하지 않는다. 오칠한 그릇에 밥을 담아서 3년을 먹으면 위장병이 낫는다. 이런 말들은 제가 지금 지어낸 게 아니고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말씀입니다. 오래전부터 선조분들께서는 오칠이 가지고 있는 항균력을 피부로 느끼고 계셨던 거죠. 저희 손님들 중에서도 오칠의 항균 능력을 느끼시고 그걸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오칠 수저로 밥을 먹으면 충치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어떤 손님께서 친구분들을 다 몰고 저희 매장에 오셔서 친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너희들 애들 이 숟가락으로 밥을 먹여. 그러면 충치가 안 생겨.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오칠이 충치를 안 생기게 하는 능력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한 번은요, 서울대 병원 바자회에서 만난 분이셨는데, 그 손님께서는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잇몸염증이 엄청 심하셨대요. 그래서 치과에 다니셨는데 잘 안 낫고 자꾸 재발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치과 선생님께서 오칠 수저를 한번 써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오칠 수저를 사서 써봤는데 정말 잇몸염증이 재발을 안 했다고, 그게 6개월이나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솔직히 잘 안 믿겼어요. 그때 제가 오칠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때고, 뭐 그 정도로? 아니, 뭐 숟가락을 입에 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넣었다가 빼는 그 정도를 가지고 입안에 염증이 낫는다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분께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누구셨는지 성함이라도 여쭤봤어야 했는데 굉장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손님들께서 계속 오칠컵을 화장실에서 양치컵으로 썼는데 물때가 잘 안 끼었다거나, 여름에 우유를 담아놓고 하룻밤 자고 났더니 요거트가 되어 있었다거나, 또 여름에 계곡으로 놀러 가실 때 밥통에다가 저희 주걱을 넣어서 가지고 갔는데 저녁 때까지 밥이 안 상했다거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입꼬리가 이렇게 짓물르신 분이 한 분 오셨었어요. 그분은 옆집 애기 엄마가 그랬대요. 자기네 애들이 오칠 수저를 쓰고 아토피가 좋아졌으니까 아주머니도 오칠 수저를 쓰시면 아마 좀 좋아지실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수저를 사가지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2달 있다 다시 오셨어요. 근데 정말 입꼬리가 좋아지셔서 오셨던 경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손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도 오칠 수저를 사용한 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그럼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 아이가요, 어렸을 때 입에서 냄새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 입에서 냄새 나는 걸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양치도 열심히 시키고요, 가글도 시키고요, 정말 한의원에 가서 한약도 지어서 먹이고요. 그런데 입에서 냄새가 안 없어져요. 근데 정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아이도 너무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래서 솔직히 포기했었습니다. 근데 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입에 냄새가 안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아도 그게 오칠 수저 때문이라는 생각은 못 했었어요. 그런데 고객님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오칠 수저를 써서 아이 입에서 냄새가 안 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객님들께서 말씀들을 해주시고 얘기를 해주시는 걸 보면 진짜 오칠이 항균 효능이 정말 뛰어나긴 뛰어난 것 같은데, 이걸 그대로 얘기를 하자니까 정말 너무 그 근거가 없고 허황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걸 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보자. 그리고 저희가 저희 제품을 시험 연구기관에다가 맡겼습니다. 저희 제품을 테스트를 좀 해달라. 거기서 테스트를 할 때 8가지 균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줬어요. 거기서 해줄 수 있는 균이 8가지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이 표가 저희가 시험받은 결과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균을 저희 선호칠 제품에 노출시키고 35도의 온도에서 24시간이 지난 후의 결과인데요. 대부분의 균이 99.9%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제일 놀라웠고 또 고객님들께서 눈여겨보셨으면 하는 부분은 저희 O7 제품이 항생제로도 죽지 않는 녹농균과 MRSA균을 99.9% 감소시켰다는 겁니다. O7의 항균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항균 능력이 뛰어난 O7 제품은 병원에 계시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습니다. O7은 또 열에도 강해요. 그래서 뜨거운 프라이팬에서 요리를 하실 때 O7 조리도구로 요리를 하시면 나무보다 훨씬 덜 타고요. 또 행여 저희 조리도구가 타더라도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의 매력적인 것은 O7은 또 가볍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실 때 치아에 닿았을 때도 자극이 없습니다. 저희 매장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어르신들이 오셔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스텐 젓가락으로 먹다가 스텐 숟가락으로 먹다가 치아가 깨졌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또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임플란트에 쇠젓가락이 닿았을 때 정전기가 일어나신대요. 스파크가 탁 일어나면 굉장히 놀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전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 수저를 쓰시면 그런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아서 편하게 쓰신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또 고객님들께서 아이 이유식 수저를 보시다가요, 아이가 씹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럼 제가 네, 씹어도 됩니다. 이게 씹어도 아이의 치아는 안 망가집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숟가락이 망가지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숟가락은 망가지시면 다시 사시면 됩니다. 근데 치아는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수저니까 아이가 씹더라도 안전합니다. 또 저희 선호칠 수저는 또 나무이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낮아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차갑지가 않습니다. 또 뜨거운 국을 먹을 때도 너무 뜨겁지가 않고요. 겨울에 따뜻한 커피를 드실 때 그 스텐이라든가 도자기 컵에다 따라 드시면 이 컵이 뜨겁잖아요. 못 만지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컵은 이렇게 뜨거운 음료를 담아서 잡았을 때 뜨겁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O7 제품의 굉장한 매력이 있다면 감촉입니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O7 수저를 쓰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이 O7의 항균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 잘 모르시고요. 이 감촉 때문에 쓰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 감촉도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O7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O7이 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7이 중국, 한국, 일본에서 나오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O7이 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너무 모른다고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품을 서양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하려고 찾아보면 라카라고 번역이 돼요. 라카는 좀 화학칠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표현은 없는지 저희가 찾아보면 제펜이라고 나옵니다. 또는 제펜 라카. 그래서 일본이 O7 제품을 서양으로 많이 수출을 했고 그래서 O7은 제펜이고 제펜은 일본이 되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자기는 차이나고 차이나는 중국인 것처럼 그 일본이요. O7도 굉장히 유명한 건 아시죠? 일본으로 여행을 가시면 대부분 O7 젓가락을 한 번씩 사오시더라고요. 일제강점기 때죠. 일본에서 그 옛날보다, 그보다 좀 더 옛날부터 서양에 많은 O7 제품들을 수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 강점기가 되었을 때 일본인들이 오칠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곳곳에 온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오치 잘 자라는 동네를 찾은 게 원주하고 옥천이에요. 원주가 그 강원도에 있잖아요. 산세가 험한데 거기에 철도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옷을 실어 나르기 위한 철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오칠을 일본이 다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오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일본이 무엇으로 대체를 했냐면 카슈라는 걸 우리나라에 보급을 합니다. 카슈는 천연 원료에 화학칠을 섞은 거예요. 그러면 천연 원료에 화학약품을 섞었으면 그건 이미 이제 천연 원료가 아니죠. 카슈통을 보면 천연 원료를 기본으로 하여 오칠을 대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문이고 일본이고 잘 모르는 제가 봤을 때는 천연 오칠 이것만 눈에 크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나만 이렇게 착각하는 게 아닐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제 강점기 때는 그 문맹률도 높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글도 잘 모르던 때잖아요. 특히 일본어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좀 드물었을 거예요. 또 글을 좀 또 읽더라도 당시에는 화학칠이 천연보다 더 좋은 걸로 인식을 했거든요. 신기술로. 그래서 화학약품이 사람 몸에 그 나쁜지 어쩐지 알지도 못하던 시절이니까 그냥 싸고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억하는 오칠 제품은 오칠이 아닙니다. 예. 화학칠이 오칠인 척하고 판매된 게 100여 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결혼할 때 그 오칠상을 사서 썼어요.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오칠상을 산다고 하면서 사셨을 거예요. 근데 써보면 그게 뜨거운 냄비를 올리면 타고 냄새 나고 막 물 닿으면 일어나고 이러거든요. 그 오칠이 아닙니다. 그냥 습관처럼 오칠상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죠. 또 우리 그 자개농 있잖아요. 이거 오칠 아니라고 하면 너무 실망들을 하셔서 참 말씀드리기도 제가 죄송한데 자개농도 오칠이 아닙니다. 그 60년대 70년대에요. 거의 정말 집 한 채 값에 팔렸거든요. 이 자개농 안 해준다고 그 울고불고 했던 신부님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오칠 하시는 분들은요, 그 오칠을 했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칠을 했으면 오칠자를 빼놓지 않습니다. 제품명에. 나전칠기라고 하죠. 그 칠기의 칠자가 오칠의 칠자거든요. 나전은 자개고요. 그래서 만약에 자개를 바르고 오칠로 마감을 했으면 제품의 이름을 나전칠기라고 해서 팔지 자개농이라고 해서 팔지 않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요. 그 화학칠로 마감을 했던 그 자개농의 값은 2천만 원대에 팔렸고요. 오칠로 마감한 자개농의 가격은 거의 1억대에 팔렸어요. 그리고 우리 오칠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로는 그 장농이 다 오칠로 칠해져 있다면 집안에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저희 아까 그 항균력 테스트 결과 폐렴균에도 항균력이 있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그냥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 하얀 옷 있잖아요. 이거 여름에 입다가 장롱에 던져놨는데 깜빡 잊고 안 빨고 한 계절 지나서 보면 누렇게 변해 있잖아요. 그런데 오칠한 농에다가 입던 흰 옷을 넣어 놓으시면 누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칠은 방충의 효과도 있는 거죠. 우리가 오칠한 자개농을 집에서 정말 썼다면 제가 이렇게 누누하게 오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지 않아도 써보신 분들은 진짜 오칠은 좋은 거야 라고 피부로 느끼십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만들어서 팔았던 자개농을 오칠인 척 팔았기 때문에 또는 오칠인 줄 알고 썼기 때문에 지금의 오칠에 대한 명성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칠을 몇 번을 했는지에 대한 물음을 많이 하세요. 칠을 몇 번 했는지를 물어보시는 이유는 아마도 오칠의 두께가 얼마나 두껍게 칠해졌는지가 궁금하셔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칠의 두께는 칠의 횟수보다 칠의 그 농도가 더 중요합니다. 칠을 진하게 농축해서 칠하면 한두 번만 칠해도 방수가 되고요. 오칠을 희석해서 칠하면 정말 100번을 칠해도 방수가 안 됩니다. 방수가 안 되면 당연히 뭐 살균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소비자분들께서는 오칠의 횟수보다 오칠의 두께가 얼마나 두껍게 칠해져 있는지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예요. 저희는 오칠을 한 6번 정도 하거든요. 칠을 하고 말리고 또 칠을 하고 말리는 걸 한 6번 정도 합니다. 이게 저희가 나무에다가 오칠을 한 번을 하고 또 칠하고 또 말리고 칠하고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칠을 하면 할수록 점점 색깔이 진해지잖아요. 저희가 작업하면 작업장에 제품을 쌓아두잖아요. 한 번 칠한 것도 있고 뭐 2번 칠한 것도 있고 완성품도 있고 그냥 나무도 쌓아놓고요. 그러면 여름에 그 장마철이 돼서 곰팡이가 피면 한 번 칠한 건 곰팡이가 피어요. 나무는 당연히 피고요. 근데 3번, 4번 칠한 제품들은 곰팡이가 피지 않습니다. 이렇게 칠은 두껍게 칠할수록 항균력이 더 강해지거든요. 저희가 방수력이 있게 칠을 하려다 보니까 좀 색깔이 진해지고 검어지는데 이 검은색이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세요. 오칠을 두껍게 칠하면 검은색이 나옵니다. 우리 예전에요, 책 읽으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칠자가 오칠의 칠자예요. 그래서 오칠은 검정의 대명사처럼 쓰였던 건데 많은 분들이 그 오칠의 색은 갈색인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검정색이 더 널리 알려진 진짜 오칠 색깔입니다. 그래서 오칠의 색깔은 밝은 갈색부터 좀 붉은 밤색, 검정색까지 다 오칠의 색깔입니다. 그러면 뭐 또 밝은 갈색이면 칠이 엷은 거고 까만색이면 오칠이 두꺼운 거냐? 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두껍게 칠했던 검은색이 시간이 오래되면 피어서 밝은 갈색이 되기도 하고요. 또 검은색을 아예 얇게 칠해도 그냥 검은색을 내서 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칠은 색깔만 보고 오칠의 품질을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컬러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칠의 검은색이 싫으니까 나는 칼라 오칠만 칠한 숟가락을 쓸 거야. 숟가락에 전부 다 칼라를 칠해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컬러 오칠은 그 오칠이 그 안료를 개는 그 용도로만 아주 조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칠의 함량이 적으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만큼 오칠의 항균력도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한 음식이 닿는 부분, 뭐 숟가락이나 그릇 안쪽에는 오칠을 하고요. 겉에 손잡이라든가 바깥 부분에만 칼라칠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저희는 사용하는 모든 칼라칠이 자연에서 얻은 원료만 쓰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합니다. 그런데 간혹 바깥에서 다른 분들, 뭐 특히 외국에서 칠해져 온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칼라칠이 페인트인 경우나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칠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그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가 오칠을 하는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손님들께서는요, 이렇게 나무에다가 오칠을 딱 한 번만 하면 이렇게 제품이 탁 나오는 줄 아시거든요. 매니큐어를 바를 때 한 번만 바르면 막 매끄럽게 윤기 있게 이쁘게 나오니까 그걸 많이 상상들을 하세요. 근데 매니큐어는요, 사람이 개발을 해서 제일 쉽게, 제일 이쁘게 칠이 탁 나올 수 있도록 개발을 한 거고요. 오칠은 그냥 자연입니다. 그냥 야생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간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냥 굉장히 거칠어요. 저희가 나무에다가 칠을 6번을 한다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 6번 사이사이에 사포질하는 과정과 또 말리는 과정이 있어요. 사포질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칠은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옷이 거칠기 때문에 사포질을 며칠 하고 나면 손톱이 다 깨집니다. 오칠을 말리는 과정에서도요, 온도와 습도가 움직이면 얼룩이 져요. 칠은 높은 온도와 높은 습도에서 마르는데요,
온도와 습도가 높을수록 광이 많이 나고요. 온도하고 습도가 좀 낮으면 광이 좀 안 나거든요. 근데 이게 온도와 습도가 움직이게 되면 얼룩이 집니다. 그게 또 힘든 거고요. 또 칠을 할 때 먼지도 잡아야 돼요. 그냥 칠을 하면 이렇게 예쁘게 딱 깨끗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오칠은 먼지가 앉아요. 그래서 먼지는 붓에서도 나올 수 있고 또 칠에서도 나올 수 있고 이 바르는 대상에도 묻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먼지를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서 개선하는 것 또한 또 쉽지가 않습니다. 또 오칠의 광이 적당하도록 오칠을 숙성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칠이 이렇게 마르기 전까지 이 액체 상태인 오칠에서는 그 광이 어느 정도가 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공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봬요. 그분들은 목 제품의 마감이 무엇이 제일 좋은지를 찾다가 결국은 오칠이라는 결론을 내리시고 찾아오시거든요. 오칠을 배우고 오시겠다고. 그런데 지금 오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이유는 이렇게 오칠이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칠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프레이로 뿌리는 방법이 있고요. 묻혔다가 닦아내는 방법이 있고요. 붓으로 바르는 방법이 있는데 스프레이로 뿌리거나 발랐다가 닦아내는 것은 굉장히 오칠이 얇게 묻습니다. 묽게 희석해야만 그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묽게 희석해서 얇게 칠하는 건 항균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붓으로 칠을 하고 있고요. 붓으로 칠하는 방법이 솔직히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오칠의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저희는 좀 어렵더라도 붓으로 칠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가격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좀 주시더라도 잘 안 닳고 항균의 기능이 있고 사람에게 무해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균 능력이 있는 수저인데요. 이 가격에 이 수저를 1년만 쓰고 버린다고 가정을 해도요. 저는 충치를 예방하고 잇몸 염증과 입냄새를 예방한다고 하면 그 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제가 1년 정도 사용을 하시면 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1년보다 훨씬 더 오래 쓰세요. 3년, 4년 뭐 그보다 더 오래도 사용을 하시는데요. 그냥 1년만 쓴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건강을 생각하셨을 때 그 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칠 조리도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유는 시중에 오칠을 제대로 칠한 조리도구가 없어서예요. 그나마 수저는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수저도 너무 비쌌고요. 그 손잡이에 그림을 좀 빼면 가격이 좀 저렴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살균력이 있는, 항균력이 있는 수저를 좀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만들어서 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리도구는요, 좀 다양한 조리도구를 제가 만들어서 많은 분들 쓸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보니까요, 막 엄청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더라고요. 다 방수도 된다 그래요. 막 항균도 다 된다 그래요. 그런데 막 2,500원이에요. 근데 또 어떤 거는 막 16,000원, 19,000원 막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품질인데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왜 가격이 저렴한지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릴게요. 먼저 오칠이 아닌데 오칠이라고 하고 파는 거예요. 우레탄을 바른 것도 있고요. 뭐 물감을 바른 것도 있어요. 요즘에는 페인트가 워낙에 잘 나와서요. 정말 오칠하고 구분이 안 가도록 나오거든요. 또 하나는 오칠을 바르긴 오칠을 발랐는데 희석해서 바른 거죠. 또 하나는 외국에서 만들어서 온 제품이에요. 이걸 외국에서 만들어 온 제품이니까 외국에서 만들었다고 하고 팔면 문제가 없는데 이걸 다 국산이라고 속여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실 때는 똑같이 한국에서 만들었고 똑같이 오칠을 했다고 하고 또 똑같이 방수도 된다고 항균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막 10,000원, 20,000원대에 팔리는데 선오칠에서는 가격을 이렇게 받으니까 선오칠이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으시겠죠. 이게 지금 베트남산 제품이에요. 이 색깔의 그 베트남산 제품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여기 뒤에 보시면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 뒤에 있는 이 메이드 인 베트남을 지우고요. 한국의 낙관을 찍어서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파는 제품들도 있고요. 또 좀 디자인을 독특하게 만들어서 한국에서 칠했다고 파는 것도 봤어요. 제가 일부러 물에다 담가놨어요. 이렇게 오래 이렇게 담가놓으면요, 이렇게 색깔이 보이시나요? 썩었어요.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 보시고 오신 고객님이 계셨어요. 그 손님께서 오래전에 오칠 제품을 사서 굉장히 잘 쓰셨대요. 그런데 다시 사려고 하니까 어디서 샀는지 기억도 안 나고 막 뭐 상호도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와 보셨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에 샀을 때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네 벌에 10만 원에 구매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와, 내가 전에 좀 바가지를 썼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사용해 보시고 일주일 만에 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다 못 믿겠고 인터넷에서는 저희 수저는 절대 안 사서 쓸 거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만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걸 국산이라고 해서 팔면 당장 돈이 되겠죠. 그런데 한국 오칠 업계의 장기적인 면으로 보면 이건 정말 되게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고객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저희 제품은 사용해도 오칠이 닳지 않죠?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또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수저도 사용을 하시다 보면 좀 닳기는 합니다. 물론 쉽게 빨리 닳지는 않지만 오래 쓰시면 닳기는 하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안 닳게 만들기 위해서 오칠 수저 끝부분에 강도가 좀 센 물질을 바르려고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칠 수저하고 나무 수저가 치아보다 강도가 낮기 때문에 치아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건데 이게 치아보다 강해지면 치아를 망가뜨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품이 닳더라도 그냥 지금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오히려 더 좋겠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또 뒤집개나 그럼 조리 스푼 정도는 좀 잘 안 닳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고객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 프라이팬 있잖아요. 코팅팬. 그게 닳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코팅은 닳아서 사람이 먹게 되면 발암 물질인 거 아시죠? 그리고 또 그 벗겨지면 그 안에서 또 중금속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칠한 조리 스푼이나 뒤지개도 좀 닳더라도 그냥 지금의 이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그런 오칠을 얇게 한 제품들보다 훨씬 더 오래 쓰시고 더 단단하니까요. 그거는 한번 믿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님들께서 오칠 수저를 사용하면 혹시 옷이 오르는 건 아닌가 하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온나무를요, 영어로 번역을 하면 포이즌 트리라고도 나오더라고요. 독나무지요. 독성이 있는 나무다. 그래서 이게 살에 닿으면 진짜 살이 타기도 하고요, 수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붉게 변하고요, 막 부어오르고 가렵습니다. 그런데 이 옷이 다 마르고 나면 독이 안 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오칠 제품은 만들고 나서 3개월 내지 1년 동안 보관을 했다 판매를 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고객님들께서 옷이 오르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만드는 저희들은 옷이 올라요. 액체인 상태에서는 옷이 오르기 때문에 물론 뭐 처음 올랐을 때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옷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칠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오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좀 재료가 비싸더라도 좋은 것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곳에서 두루두루 다 깎아보고 제품을 다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릇을 제일 잘 이쁘게 깎더라고요. 또 조리도구는 베트남에서 제일 이쁘게 단단하게 깎고 있기 때문에 그쪽 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칠은 한국, 중국, 일본 걸 두루두루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오칠 제품 좀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칠의 살균력하고 방수력은요, 천년 만년이 지나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오칠 수저나 조리 스푼을 쓰시다가 그 끝부분이 닳아서 나무가 나오면 그 거친 부분이 불편해서 사용을 좀 중단하시는 경우가 많으셔서요, 좀 안 닳게 쓰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용하시는 분들의 습관에 따라서 그 사용 기간이 되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오칠 수저 같은 경우는 이게 치아에 닿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젓가락을 깨무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러면 굉장히 빨리 닳습니다. 또 설거지를 하실 때 그 수세미가 거칠면 또 빨리 닳습니다. 이게 쓰실 때 닳는 것보다 더 영향이 크거든요. 수세미를 좀 부드러운 걸 사용하시면 굉장히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리도구 같은 경우는요, 프라이팬 바닥에 이렇게 박박 좀 긁으시는 분들은 빨리 닳으시고요. 음식만 위에 걸 좀 이렇게 저으시는 분들은 좀 더 오래 쓰세요. 안 닳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좀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릴 게, 전자레인지나 오븐에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무기 때문에 타요. 식기세척기도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 그게 뜨거운 열에 닿았을 때 좀 뿌옇게 변하는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뿌옇게 변한다고 해서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거나 항균의 효능이 떨어지거나 방수가 안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색깔이 변하는 것, 그것은 좀 참고하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제품이 오칠을 두껍게 해서 이 나뭇결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무가 아닌 걸로 착각을 하시는 건지, 그냥 스텐 수저 쓰시듯이 쓰시다가 그런 건지 간혹 부러뜨리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아주 딱딱한 밥을 푸시거나 언밥이라던가 찰밥을 푸시다가 이렇게 막 힘을 줘서 막 뜨시면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꿀이라든가 고추장 같은 것도 오래되면 딱딱하잖아요. 이런 거 뜨실 때 이렇게 꺾어서 푸시면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빼서 쓰세요. 그러면 부러지지 않고 쓰실 수가 있고요. 또 그 요리하실 때 있잖아요. 프라이팬에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음식물이 여기 좀 끼면 이게 세워서 톡톡 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럴 때도 여기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용하실 때 신경을 써서 사용을 해주시면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